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미국이 지난 3일 정책금리를 이례적으로 큰 폭의 인하를 했지만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와 주가의 관계,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투자 이끄시고요. 아직까지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것, 셋째로 세계 성장 침체에 맞서서 미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도 주가가 살짝 반전의 고리를 만들다가 다시 7% 하락을 하다가 약간 어저께 살짝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제시했죠. 일단 금리를 지금까지 인하를 했는데 금리를 긴급적으로 인하한 이후에는 항상 FOMC가 정례 회의를 통해서 추가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1998년도 이후에 6번 정도 나왔는데 이 모두가 이렇게 추가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폐쇄 조치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은 경기가 좀 불안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업의 순이익이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가 이렇게 얘기했는 거하고 마찬가지,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하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했는데 이렇게 기업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EPS나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분명히 하향될 것이라는 것을 견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시했던 세 번째 이유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다른 나라와 균형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미국마저 제로 금리를 향하는 유로몰 시대를 의미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유럽 쪽인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들과 균형적인 걸 맞추는 이유 때문에 추가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당시에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방 글로벌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리가 인하하고 바로 좋아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없었죠. 과거에 긴급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 있고 난 뒤에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밀었는데 일주일 사이에서는 이렇게 올랐고, 이때 그러니까 98년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올라는 게 보이죠? 급격히 올랐다. 25 베이스 포인트에서 올랐는 거고, 그 이후에 금리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세 번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때 금리를 인하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20%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가 결국은 경기 침체와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은 돈을 풀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자 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서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인터벌 어떤 시간을 주고 난 뒤에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그 리먼 사태가 난 뒤에도 금리를 50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008년도에 두 번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1.25%를 인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개월 동안에 주가가 내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금리는 지금 현재 한 번씩 오르고 내릴 때에 애기 걸음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0.25 정도, 그러니까 25 베이스 포인트죠. 25 베이스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급격히 충격을 줬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 지금 현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기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이런 충격을 줘야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격요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절대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장이 동요를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를 가지고도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데 지금 미국의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지난번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죠. 2000년도에 금리를 13번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3번의 금리를 했는데 이때 주가는 51%가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리먼 사태 때 2008년도 여기에 금리를 10번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58%가 내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2015년부터 이때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렸을 때 주가는 올랐다.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바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 지난 다음에 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미국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 CME 선물 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급해 드렸을 때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긴급 금리를 인하할 때 당시 여기가 100%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긴급 금리를 인하하기 전 3월 2일 날이에요. 이건 3월 2일 날 건데 3월 2일 날 건데 기준 금리가 1.50에서 1.75의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의 금리는 밴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그날 전격적으로 인하했을 때 1.00에서 1.25로 0.50을 내렸단 말이에요. 0.50 그러니까 50%를 내리는 걸 우리는 이걸 빅커트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지금 현재 안정이 안 되니까 시장은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지난 주말에 그 시장 흐름은 어저께죠. 어저께를 보면 주가가 여기가 1.0에서 1.25인데 이번에 FOMC 3월 17일, 18일 날 있죠. 3월 17일, 18일 날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다시 0.50
0.50% 이렇게 0.50%를 내리는 걸 빅커트라고 했죠. 예, 미국은 그러니까 그 베이비 컷 이게 0.25예요. 근데 지금 0.50을 내리는 게 38.59, 무려 0.75를 내릴 것이다. 이게 61.5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가가 지금 연준이가 여기에 대로 만약에 주가를 내렸을 때 그 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죠. 이게 금리를 내리는 이것은 연준이가 사실은 계속 점진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의 어떤 쇼크를 가지고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준 다음에 시장을 살리겠다는 이런 의도인데, 바로 연속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을 정도라면 좀 심각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인하하니까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장을 좀 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볼게요.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건 지금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인데 3주 평균입니다. 3주 평균인데 여기 보시면 리먼 사태가 났을 때의 3주 평균이 여기에요. 근데 주가가 39.61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요. 그러면 지금은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1년 내내 계속 하향했잖아요. 주가가 급락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금방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심상치 않다. 어쩌면 이것이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려해가지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팩트를 지금 현재 잘못 읽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만큼 나빠진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달러가 떨어지죠. 자국의 통화가 떨어져요. 왜? 금리를 인하하면 자국의 통화가 떨어지죠. 물론 통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 경상수지도 있고 GD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물가 지수도 있고 여기에 뭐 종합 이쪽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금리가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중요한 또 변화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DXY가 달러인데 이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사실은 지금 그 유로화가 58%죠. 유로화가 58%이고 엔화가 한 14, 5%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통화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통화는 당연히 지금 이제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의 인덱스와 그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금 제가 비교현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난번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을 때 2017년도 여기에 약달러가 됐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반전했죠.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현재 이게 반대로 이거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정작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서 움직임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매도하다가 그 바이든 효과가 있는 날 지금 그 전에 한번 매수하고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향후에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그러면 리세션 우려감은 있느냐? 리세션 우려감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리세션 우려감은 이걸로 보십시오. 항상 주가라는 것이 항상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내려와서 리세션을 갔다가 다시 경기가 피크를 치는 걸 반복하는 이코노믹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시장이 나빴거나 아니면 나쁠 징후를 보였던 이런 상황이니까 리세션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장 금리를 인하하니까 주가가 많이 뜰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건 금물이고, 여기 보면 리세션 우려감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과의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역전의 현상이 난 다음에 항상 리세션이 왔어요. 여기 회색 라인이 리세션이 온 자리입니다. 이 회색 라인이 리세션이 온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여기 이 자리 있죠. 여기 우리가 보여줬던 이 자리요. 이 자리를 금리를 인하했던 극격이 금리를 13번이나 인하했고요. 여기가 금리를 10번이나 인하했던 자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에 리세션이 올 수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는 다음에 금리가 사실은 역전 현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리세션이 왔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가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리세션 우려감보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주가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채권 가격이 역사적인 가격대로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이런 시장 흐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험 자산을 지금 당장 선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통화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자산을 찾게 돼 있는데 그 투자 자산을 찾는 시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시장을 달려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보시면 주가는 이런 상황, 과거의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했을 때 주가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주가가 이렇게 왔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적 인터벌을 끌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했죠? 일정 부분은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나 빚을 사용했던 걸 이렇게 없애야 돼요. 없애고 그래야지 마음을 다스리고 그 현금을 잘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저 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켰던 대로 앞으로 향후의 시장 흐름들은 주가와 금리의 관계,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보면, 주가는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인하할 때 시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요. 나쁘기 때문에. 근데 그 금리가 일정 부분 인하하기 시작이 되면 금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인하하다가 더 이상 금리가 인하를 잘 안 하는 이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기로 접어듭니다. 상승기로. 주가가 금리를 하락한 이후에 행보를 보이다가 주가를 상승하고, 주가가 그렇게 해서 정부가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빨려들일 때 그때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는데 이건 미국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이고 이때 이머징 국가는 금리 발작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진다. 금리 발작 현상에 떨어지면 그리고 난 뒤에 금리가 일정 부분 더 오르면 그때부터 따라서 또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전개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간은 금리를 인하해서 더 이상 인하 안 하는 시점이냐 아니면 지금은 더 이상 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시점이냐. 당장 FOMC 회의가 있는 이 시점이나 4월 FOMC까지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의 그 나스닥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미국의 나스닥은 이 2월 21일부터 주가가 여기서부터 급락을 가져와서요. 16%가 내렸습니다. 미국의 주가는 10%가 내리면 하락 전환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10%가 오르면 상승 전환으로 봐요. 그러면 바닥에서 10% 정도 안정적으로 찾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그 내가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하루에 3% 플러스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는 변동상입니다.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리고 내일 내렸다가 다음날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게 하는 장. 이때는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이 변동성에 춤추는데 이 변동성에 내 멘탈을 관리하려면 현금이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되고 그 현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는 이 시점까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16%가 내리고 반등했다가 19%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7%가 내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다. 이렇게 보면 이 하락의 압력이 아래에서 낙폭 과대의 반등의 이런 힘보다 지금은 더 강한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로서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선물 매수부터 하죠.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매수하는 인덱스 공략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일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매매하더라도 짧게 단기적으로 치고 받으면서 큰 어떤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들고 대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은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한쪽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바라본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자제하는 것이 아마 좋다. 그래서 연준이가 지금 현재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가능성이 많고 이게 멈추는 시점에서 시장은 터닝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뭐 전략들이나 지금 현재 팩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단 회원들에게 김대복 대표의 상승의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시계가 명확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가거나 지나치게 비관을 가서 시장에 자기의 어떤 멘탈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